어제까지 수업이 진행된 건 면세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은 카드 매출부터 우리 현금 영수증 매출, 그리고 우리 건별 매출이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매출이라고 하는 건 상대편이요. 신용카드로 물건을 무엇하였다? 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라고 하신다면 회사에 카드 단말기가 있어야 돼요. 또는 우리 현금 영수증도 단말기에서 발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뭐 회사에 설치가 되어 있고 상대편이 대금 결제를 카드로 한다. 이런 의미. 또는 저 카드로 물건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대부분 저희한테 물건을 사가는 공급받는 자 또는 고객들은 카드 결제할게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무엇해주고 있다. 발급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 10%가 있으면 과세라고 부르고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면세라고 부르고 부가가치세가 0%면 영세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저는 메뉴가 지금 종료되어 있는데 여러분 같이 열어주세요. 저처럼 똑같이 종료되어 있으시면. 그래서 열어주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카드 매출이라고 부르는 건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걸 말하는 건데 모두 다 10%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면세도 있고 뭐도 있다. 우리 영세율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부가세 10%가 있으면 17번에 있는 카드 과세 매출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 예제 가서 볼게요. 8월 10일이라고 날짜가 들어와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는 조금 달에 가셔서 8월 달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10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해서요. 하나는 고객한테 줬겠죠. 하나는 내가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롤링지로 2장이 출력이 되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우리 왜 먹지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옆에 구멍 뽕뽕뽕 뚫려 있는 거. 그거는 3장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하나를 떼는 거죠. 떼서 고객한테 주고 2장은 내가 갖고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 중에 하나를 은행에 갖다 주고 은행에 확인도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산 시대죠. 그래서 별도로 다른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않고도 은행하고 다 맞춰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엔 그런 거 맞춰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럼 지금 내용 볼게요. 지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봤더니 카드의 종류는 뭐라고 되어 있다? 기업카드. 그래서 고객들이 카드를 내밀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 기업카드 결제할 건데요. 가능하시죠? 이렇게 묻죠. 근데 사실 요즘 잘 안 묻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을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음식점에 갈 때 문 앞에 뭐 붙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카드 쓸 수 있다고 쭉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업자다. 그러면 제가 은행에 가서 가맹 약정을 했고 그게 우리 카드 단말기 설치되어 있는 거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기업 카드 가맹 약정 했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 일시가 있죠. 이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날짜입니다. 8월 10일. 자, 판매한 금액은 920만 원에 우리 부가가치세 92만 원, 10%가 있었고요. 그리고 합계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1,012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거 유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험은 나온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업무는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드리는데 단말기 설정 값을 꼭 확인을 좀 해주실 것. 우리 가끔씩요, 신규 사업자이신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본인이 카드에서 고객이 물건을 사고 카드를 긁고 갔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영수증 보관해야 되니까 하나씩 다 뽑아요. 맞춰봐야 되니까. 근데 영수증에 갔더니 자 판매 금액이라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부가세라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합계라는 자리가 들어오더라. 요즘에 영수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판매 금액의 부가세 합계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걸 A라고 쓸게요. 근데 또 다른 사업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매 금액이 나오고 곧바로 합계가 나온다. 그리고 이 사람은 B사업자로 할게요. 이렇게 나온 사람은 끝.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판매 금액이 나오고 봉사료 하는 글씨가 나오고 부가세 글씨가 나오고 합계라는 글씨가 나오더라. 이 사람은 C. 아니 왜 다 제각기냐? 본인이 단말기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세사업자이면 부가세가 등장하게끔 설정해 주시고요. 본인이 면세사업자이면 부가세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단말기에 판매 금액 합계로 끝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고, 제가 단란주점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칸막이 공사도 되어 있고요. 문도 달았습니다. 100% 무엇이 나오는 개별 소비세가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밴드도 부르면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술 친구를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에서는 봉사료란 게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카드 영수증에 봉사료가 나오게끔 적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단말기에 봉사료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대책 없는 분들은 본인이 단란주점을 하지도 않는데 봉사료난이 계속 있어요. 쓸모없는 거라는 거죠. 등장시킬 이유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 사업자가 설정해서 만드는 거니까 제발 사업 요건에 맞춰서 좀 설정해서 쓰셔라. 됐을까요? 국세청 이거 권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받아오신 분들이 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제 카드 영수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합니다. 아니, 부가세가 없네. 그럼 공지를 못 받겠구나. 근데 국세청에 가면 카드를 긁으면 다 자료가 모이거든요. 근데 국세청에 가서 자료를 조회해 보니까 이 사람이 과세사업자였던 거예요. 간이과세자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단말기 조작을 안 해놔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해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반드시 검토하는 습성을 갖고 가신 게 맞겠습니다. 시험은 신경 안 쓴다. 됐어요, 여러분? 네, 시험은 그냥 여기 주어진 거로 다 믿고 가시면 됩니다. 요건 맞춰서 준 거니까. 그러면 부가세 92만 원 있다는 얘기는 나 팔은 물건이 과세품이었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내용 설명 볼게요. 주식회사 지성이라는 거래처에 나는 키보드 등 컴퓨터 주변 제품을 1,012만 원. 자, 누구 포함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자, 합계 금액인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012만 원에 매출을 하고, 여러분 매출했으니까 우린 메인 매출 유형 선택하실 때 우리 뭐로 간다? 매출 쪽에서 선택하는 거겠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매출하고 기업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발급해줬대요. 자, 분명히 지문에 뭐라고 써있다? 나 카드 매출했어 라고도 써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 쪽에 오셔서 지금 카드자를 찾습니다. 카드가 카드 과세도 있고 카드 면세도 있고 카드 영세도 있네요. 과세는 부가세 10%가 있는 거, 면세는 부가세가 없는 거, 영세는 부가세가 0%인 거.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가세 얼마 있어요? 92만 원 있네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줬죠. 그러면 과세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유형은 몇 번 간다? 17번에 있는 카드 과세라고 하는 카과를 가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찍혀 있겠죠. 상대편 물건 사갔을 거고. 됐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카드 영수증이잖아요. 그러면 카드 영수증에 여러분 주식회사 지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증빙으로 붙여드린 거예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은 누구한테 팔았는지 거래처 정보를 알 수 없어요. 시험은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 나 누구한테 팔았다 이렇게 써줘요. 시험만 그렇다. 업무는 이 부분을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여기 공급처라고 되어 있는 또는 거래처라고 되어 있는 이 난은 공란입니다. 공란. 업무 얘기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뒤엔 얘기 더 안 하겠지만 공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1,012만 원어치 사왔어요. 그럼 제가 신용카드, 비어카드 긁고요. 제가 거기다 정자로 이름 쓰냐고요. 사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정자 이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정보를 카드, 지금 현재 저한테 컴퓨터를 파는 배움전자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매출처 입력 안 합니다. 일하러 가셔서는 다 공란으로 가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유형제리 가셔서 17 카과라고 넣으시고 품목은 우리 컴퓨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컴퓨터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치고 엔터 할게요. 자, 공급가액에 가실 때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는 입력하실 때 뭐를 입력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입력한다. 그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뭐라고 불러드렸어요?
공급대가. 그래서 예제 따라하기 쪽에 가보시면 공급대가인 합계 금액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공급대가 1,012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세팅은 환경 설정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 당신이 공급대가를 넣어주면 나누기 1.1을 해서 우리 공급가액이 얼마? 920, 부가세 얼마? 92만 원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죠. 이게 환경 설정 때 수업했던 내용이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저렇게 거래처가 들어오면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자, 우리 지성 됐어요, 여러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니까 세금 계산서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고 세금계도 관계없다는 얘기는 전자자리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신용카드사 선택해야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코드돔 F2번 누르시면 기업카드사만 검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래처 등록할 때 매출카드로 기업카드사를 등록했고 매입카드로 우리카드를 등록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처 등록에 매출인지 매입인지 선택을 잘못해 놓으면 여기 검색도 잘못되는 거예요. 자, 우린 기업카드사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카드는 카드로 가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단에 카드는 몇 번이다? 4번. 자, 그럼 4번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저희가 팔은 컴퓨터 주변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이 주변 제품이라는 건 회사의 상거래이다 아니다? 여러분 지금 키보드 등 컴퓨터 주변 제품 분명히 제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회사의 사업체 등록증에 있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되는 상거래죠. 이 회사 컴퓨터 관련된 거 팔고 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반드시 차변에 우리 무슨 부분 합계금액 1,012만 원은 뭐라고 처리해야 된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시험지에 외상 매출금 처리하라는 글씨가 없어도 반드시 외상 매출금. 자, 우린 여기 분계 카드 선택하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대변엔 제품 매출 920, 부가세 예수금 92만 원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외상 매출금 왜 들어온 걸까요? 이거 환경 설정에서 여러분 우리 바꾸고 들어왔잖아요. 혹시라도 지금 입력하는 분 중에 나 이거 미수금 들어오는데 환경 설정 안 바꿔놔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수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 120번을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이 자리 가셔서 누구로? 외상 매출금 108번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합니다. 됐을까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상거래로 보셔야 되는 거여서 환경 설정에서 저희는 변경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하세요. 확인. 자, 그리고 거래처는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누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카드사. 그런데 우리 아까 여기서 신용카드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업카드사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거래처 변경할 필요 없죠.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매출입니다. 자,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으시면 우리가 기업에서 물건을 사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린 어떻게 보여질 거고요. 증빙을 발급하면 지출 증빙이라고 찍혀서 발급이 돼서 나갈 거고요. 근데 저한테 물건을 사간 사람이 저 같은 개인이었다라고 하면 소득공제용이라고 발급이 돼서 갈 거예요. 그런데 물건은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업한테 팔든 아니 개인한테 팔든 그러니까 비사업자한테 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출증빙이나 소득공제이라는 용어는 내가 물건을 살 때는 중요해요. 회사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 영수증 발급받아 왔다? 그때는 반드시 회사는 지출증빙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득공제용이라는 얘기는 연말정산 쪽에 자료가 모이는 거고 여러분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받아올 때는 중요합니다. 팔 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갔든 사업자가 사갔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 그리고 저희는 부가가치세 10%가 있으면 우리 누구처럼 신용카드처럼 과세라고 얘기할 거고 부가세가 없으면 면세라고 얘기할 거고 부가가치세가 0%이면 우리는 영세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10%짜리 얘기할 거니까 22번 현금 과세 매출이라는 걸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벌써 부가세가 있는 물건을 팔았는지 없는 물건을 팔았는지 다 알 거거든요. 자, 현금 영수증 붙여 있고요. 자, 실무예제 입력할 날짜는 8월 12일입니다.
그럼 저희는 일자 12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 아래쪽 확인할게요. 자, 비사업자인 누구에게? 김민환에게 프린터기를 33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요. 무슨 판매하고요? 현금 판매하고 우리 뭐 발급해줬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으니 우린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부가세가 있는 거니까. 아, 과세로 팔았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과세라는 게 확인이 되고 증빙에 가면 거래 일자는 며칠? 우리 8월 12일이라고 써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판매 금액은 30만 원, 부가가치세는 3만 원. 그래서 우리 합계는 얼마이다? 33만 원. 부가세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럼 부가가치세 3만 원이 있으니까 누가 봐도 과세인 거죠.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현금 받고 팔았다고 했으니까 누구이다?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럼 부가세가 있는 현금 영수증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매출 쪽에 와서 현금자 붙은 걸 찾습니다. 이 현금이 현금 영수증의 약칭이에요. 과세, 면세, 영세 중에 우리 뭐로 간다? 과세. 그럼 몇 번이에요? 22번인 거 보이죠? 그래서 유형은 22 현과라고 하는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다른 거 더 볼 거 있을까요? 금액도 줬고요. 그쵸? 우리 뭐 더 찾을 거 없네요. 거래처도 친절하게 줬죠? 누구요? 김민환 씨.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시죠. 유형 자리에 가셔서 우리 22번 현과 품목은 프린터기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이 또한 신용카드처럼 뭐로 입력한다? 우리 예제 따라하기 쪽에 가시면 공급가액에 공급대가인 합계를 입력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럼 33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30만 원에 3만 원 자동으로 나뉘어지고요. 자, 거래처 김민환 씨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니니까 이 또한 전자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신용카드처럼 무슨 카드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사 입력도 안 하겠죠. 자, 분계 자리 가셔서 우리 현금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유형 뭐 선택하면 될까요? 분계 유형? 현금이요. 그러면 1번 현금을 선택하면 우린 얼마? 33만 원 현금 받았으니까 입금됐다라고 구분란에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자, 상대편 대변에 제품 매출 얼마? 30만 원. 부가세 예수금 얼마? 3만 원이라고 기록된 거 확인이 되시죠? 됐어요? 네, 이거 혼합으로 입력해도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게 현금 영수증 매출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확인하기 가서 볼게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었는데 두 건 모두 다 부가가치세가 있는 매출이었습니다. 자, 우리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부가가치 선택하시고요. 부가가치세 쪽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요. 우리 지금 현재 매출은 몇 월에 넣었어요, 여러분? 8월이죠. 네, 8월에 넣었으니까 우린 조회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을 들어간다? 7월부터 9월을 들어간다. 자, 1월부터 3월인지 4월부터 6월인지 7월부터 9월인지 10월부터 12월인지 그럼 8월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있으니까 조회 기간은 7 치시고 그리고 엔터 그리고 우리 몇 월? 지금 9월 치시고 엔터 그럼 30일 나오죠 여러분? 우리 끝까지 엔터해서 커서가 아래쪽에 내려오게끔 자 그리고 기존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메뉴를 닫았으면 저장하겠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장을 했으면 우리 저장한 자료 불러오겠냐고 물을 거고요. 저희 새로 불러오게 해야 되겠죠? 아니요 눌러주세요. 자, 아니요 눌러주시면 우리 어디에 자료가 집계가 될 거냐면요. 지금 현재 과세 매출입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 및 매출세 자리에 갈 거고요. 과세니까 과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과세 자리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950에 95만 원이 무엇되어 있다? 집계되어 있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글씨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다만 매출 대신에 발행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금액은요. 요 자리 3번 란에 집계된 부분은 어디에 다시 집계가 되는 거냐면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어느 부분에
자, 19번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9번 자리에 가면 누가 있더라? 우리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 공제 등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게 사실이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액 공제 자리거든요. 그 자리인데 법인은 세액공제는 못 받아요. 이건 개인 사업자한테만 부가가치세 연간 얼마 1,000만 원을 무엇해주는 공제해준 제도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공제 대상은 안 되지만 금액은 집계가 돼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3번 자리에 집계가 되면서 몇 번 자리에 9번 자리에 자동 집계가 됩니다.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됐던 부분은 자, 그 다음 장에 가시면 팁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분? 자,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3번 단에 집계된 건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 집계표라는 걸 반드시 부가세 신고할 때 작성해서 내야 되며 그러나 전산회계 1급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다라고 써드렸고요. 근데 이게 세무급수에 가면 다 같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은 19번 자리에도 뭐가 되는 것이다? 집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누구이면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라면 무슨 부분? 반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9번 자리에 모인 금액의 얼마 1.3%를 해서 연간 얼마까지 1,0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영세 사업자만 지원하겠대요. 그래서 직전년도 공급가액 얼마 이하인 사람만 대상이다. 10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10억이 초과되는 사람은 이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 공제 못 받아요, 여러분. 됐을까요? 이런 부가세 1,000만 원을 안 내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하고 관련된 실무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세무 쪽에 관련된 수업을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해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했었을 때요. 공급 대가를 넣어도 되지만 공급 가액을 입력해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왜 신용카드 부분 말고요. 세금 계산서 입력할 때는 1,000만 원을 넣으면 세액 자리에 100만 원이 자동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럼 어디 가셔라? 환경 등록. 그리고 4번 부가세 포함 여부 자리 가셔서 이 자리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현재 저희는 기본 세팅 값으로 그대로 뒀습니다. 무슨 부분? 아, 나는 그냥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하면 나누기 1.1을 내서 어떻게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눠서 들어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전체 포함이잖아요. 그거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공급 대가로 입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 여기 다시 붙여놓은 거니까 업무하실 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기본 세팅 값으로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 항상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이든 매입이든 공급 대가 입력하고요. 100과 10의 금액이 들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건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4번 분계 유형 카드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 외상 매출금을 자동으로 들어왔던 건 우리 이것도 환경 설정에 분계 유형 설정 값을 뭐로 바꿨다? 외상 매출금 우리는 설정하고 들어왔죠. 이거 원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온 기본적인 거로 그냥 둔다라고 하면 우리 120번 미수금으로 나와요. 근데 저희는 앞에서 수업할 때 이거 바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시험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요. 설정값을 본인들이 손을 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거래이면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무조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수금을 들어왔다? 그럼 제가 아까 바꾸는 거 알려드렸죠? 꼭 고치셔야 됩니다. 환경 등록은 안 고쳐도 돼요. 근데 분기는 고치시라고요.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친절한 출제자이다. 그러면 DB를 만들 때 무슨 부분? 여기를 외상 매출금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요. 요청을 하거든요. 출제하고 선정할 때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가셔라. 그래서 큰 문제 없다라는 거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무슨 부분? 4번 카드라는 부분을 뭐로 입력해도 혼합이라는 것으로 입력해도 현재 감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네, 다만 혼합으로 입력을 하시면 반드시 계정 과목은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쪽에 보시면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입력할 수도 있다라고 써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세무사랑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랑은 지금 현재 카드 거래에 대해서 내가 외상 매출금을 등장시키고 싶어요. 근데 환경 설정은 미수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무엇 하시면 입력하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은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도 입력이 가능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도 가능하다라는 거 됐을까요? 그래서 내용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이건 높아지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부가세 신고서는 일단 최소화를 해놓고요. 저희는 메인 매출 전표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별 매출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건별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건 우리 일단 날짜는 저랑 같이 입력해 놓고 유형에 커서 놓고 볼게요. 자, 날짜는 14일이고요. 유형은 커서 그냥 두세요. 그러면 건별 매출이라고 했으니까 매출 쪽에 있는 유형 중에 몇 번? 14번. 자, 근데 14번 건별에 가면 아예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무증빙. 결론적으로 증빙이 없다. 아니, 우리 사업자와 사업자 그러면 서로 증빙을 반드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별 매출의 대부분 지금 상황을 따져보면 우리는 사업자이지만 상대편, 물건을 사가는 사람, 소위 말해서 공급받는 자는 누구이더라?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의 거래예요. 그러면 우리가 증빙이라고 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건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 직불카드 당연히 인정하고요. 김영시 선불카드 당연히 인정하고요. 전자화폐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증빙은 지금 제가 막 읊어드렸던 그런 증빙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또는 증빙을 발급해줬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봤더니 무슨 부분? 우리 왜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 영수증이라는 글씨로 들어왔던 거 본 거 기억하시나요? 그걸 제가 간이 영수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그 간이 영수증은 국가가 증빙으로 인정을 안 해요. 거래가 있다라고 해서 받는 거지만. 그래서 간이 영수증 또는 페이퍼로 되어 있는 서류 윗잔에 무슨 부분 거래 명세서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주고받고 우리 끝났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무엇 해야 된다? 입력을 해야 돼요. 매출의 입장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건별 매출로 넣어라. 다만 건별이라고 하는 14번 유형은 부가가치세 10%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부분에 대한 매출.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면 14번으로 입력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됐을까요? 그런 의미. 자, 내용 볼게요. 실무예제. 비사업자인 김민환 씨에게 프린터기 27만 5천 원. 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우리 현금 영수증은 무엇하지 않았다? 발급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김민환 씨가 프린터기 사가고 저는 27만 원 돈을 회수했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겠죠. 현금 영수증 발급해드려요. 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훅 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거를 매출을 내 호주머니에 꾸깃꾸깃 넣어서 나는 매출 신고를 안 하겠다. 그럼 불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린 불법하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매출을 입력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14번 건별이라는 걸 입력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예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힌트를 줘요. 부가세가 있다, 없다. 부가세 포함이니까 과세 거래가 되는 거고 내가 물건을 팔았으니까 누가 봐도 뭐가 된다? 매출인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출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그리고 유형은 이때 쓰는 게 14번 건별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14번 건별 지금 요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거 말고 또 넣을 수 있는 거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무슨 부분이요? 아, 아예 증빙이 없다 또는 간이 영수증 그거 말고요. 또 여기에 플러스 되는 거 누가 있더라? 우리 간주 공급이라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요 부분도 14번 건별로 입력한다. 이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이라는 건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선 공급한 것처럼 보아서 부가세 10%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라는 법령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부분. 근데 이 간주 공급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속 발급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사회에 들어가 보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고요. 또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을 했거나 또는 사람한테 접대 목적으로 준 거였거든요. 아니 거래처한테 접대 목적으로 골프채 주고 너 부가세 우리한테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접대하려고 줬는데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간주공급. 그리고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내야 되는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14번 건별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간주자 들어간 것도 이 유형을 쓴다는 거.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입력을 하러 가보도록 하시죠. 자, 유형 자리에 가셔서 14번 건별을 선택하시고 품목은 뭐를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프린터기 그냥 엔터 치시면 따라오겠네요. 자, 공급가액은 자, 누구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과 동일하게 무엇으로 입력한다?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 자, 합계 금액인 27만 5천 원을 입력하시면 25만 원에 2만 5천 원이 구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대단한 회사예요. 여러분, 프린터기요. 증빙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름 땄다는 거죠? 뭐라고요? 김민환이라고요. 저희는 일단 줬잖아요. 그럼 여기에 김민환을 무엇 하시면 된다? 입력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쵸? 자, 어쨌든 저희는 줬으니까 입력합니다. 그 분계는 뭐 받고 팔았대요? 현금. 그러면 분계 유형 몇 번 선택한다? 1번 현금. 그러면 우리는 27만 5천 원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입금 전표 처리가 되고요. 대변에 제품 매출 25만 원에 부가세 예수금 2만 5천 원이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집계되는 자리가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기간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요.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이고 저 죄송해요. 얘가 아니라 아니오 했어야 되죠. 저장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 불러오길 거니까 우리는 아니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금액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자, 어디가 바뀔 거냐면 지금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에 과세라는 자리가 있고요. 우리 건별은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매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세 자리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기타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몇 번이요? 우리 4번 자리. 제가 테두리를 그냥 넓게 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타, 우리 뭐라고 써 있어요?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증빙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부가세 신고서는요, 그냥 기타예요, 여러분. 기타. 그래서 이 자리에 25만 원에 2만 5천 원이 집계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별도 서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집계해서 그냥 내시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들 이 기타에 대한 금액이 많은 데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기업은 거의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었더니 과세표준 매출세액에 과세에 4번 난 기타 자리의 금액이 지금 현재 5천만 원이 집계되어 있다. 1억 2천이 집계되어 있다. 라고 얘기해요.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구랑 대상으로 거래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회사들. 그러면 맥도날드에서 제가 커피 1,500원 주고 사 먹고 그냥 끝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1,500원 매출 신고해야죠. 그런 부분이 다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은 하루에 일어나는 매출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제가 고객이 오늘 2,000명이 왔다. 근데 다 현금 거래였고 증빙도 안 받아갔대요. 그럼 제가 2,000번을 치냐고요? 아니요. 그날 집계하고요. 그 단말기에 우리 왜 포스라고 하죠? 포스에 그 자료 다 남아있어요. 그거 별도로 저장해 놓고요. 저는 한 줄로 칠 겁니다. 그날 그럼 건별의 매출이 지금 집계를 봤더니 2,500이다. 그러면 저 부가세 별도라고 할게요. 그럼 저는 14번 건별 넣고요. 그리고 2,500에 250만 원 나오게끔 입력 한 줄라고 그냥 끝낼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회사가 어떤 성격으로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이거 많아요, 여러분. 뭐 음식점은 아예 대놓고 얘기하지 않나요? 뭐라고? 아유, 현금 내시면 얼마 받을게요. 특히 중국집. 너무 당당하지 않나요? 고객님 현금 내시면 짜장면 한 그릇 3,000원이에요. 아예 붙여놓고 팔죠? 그 현금 영수 발급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호주머니 매출 신고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호주머니 쏙 넣고 끝내는. 우리 숙박업도 그런 데 많죠. 국세청이 모르지 않아요. 잡히기만 해봐 이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세무대리인들은 사장님들이 자꾸 속여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속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현금 매출이 없다고 얘기하셔요.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여서 그런 건 업무 하시면서 조금 배우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선임들이 알려주거나 요령을 좀 터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시험의 취지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시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넣습니다. 무슨 부분? 업무에 가시면 카과, 현과, 건변 또는 카면, 현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영자 붙은 애들, 그쵸? 자,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가 무엇한 것도 있다? 없는 것도 있었죠. 그럼 제가 면 걷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매출 쪽에 또 면자 붙은 유형이 하나 더 있죠. 자, 그런 부분 입력하실 때 어느 부분? 여기 공급처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는 모두 다 입력했지만 업무는 절대 입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란으로 갑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카드 매출은요. 선임들이 이렇게 알려줘요. 여기다 그냥 카드사 치라고. 우리 근데 아까 카드사 여기다 넣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다 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사를 2번 넣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넣기도 해요. 공란으로 가는 게 자꾸 찜찜하니까 그렇게 넣으라고 하거든요. 공란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공란이면 감점합니다. 시험은 무조건 넣습니다. 그게 업무하고 다른 점 됐을까요? 자, 그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보여드린 부분. 자, 우리 부가세 신고서까지 모두 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별 매출은 우리 무증빙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간주 공급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선택한다는 거 또 써드렸고, 그리고 부가세가 별도로 나오게 하는 것도 어디? 우리 환경 등록에 가면 부가세 포함 여부란 부분에 우리가 금액을 포함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공급 대가로 넣었던 거죠. 네, 그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린 부분.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유형 연습하는 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요 부분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매출 유형은 다 설명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뭐 나와봐야 면세 정도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카드 면세나 현금 영수 면세.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FAT 시험을 본다라고 하시게 되면 FAT 같은 경우는 지금 배우신 이 유형이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3가지밖에 안 나와요, 매출은. 그래서 11 과세라고 하는 매출 유형과 그리고 13 면세라고 하는 매출 유형. 그러면 세금 계산서 내겠다는 거네요. 계산서 내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 17 뭐 배웠어요, 여러분? 카드 과세 배웠죠? 네, 17 카드 과세. 그래서 유형이 나와봐야 요 4가지 말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12 영세도 배웠죠. 그죠? 그리고 또 뭐도 배웠어요, 여러분? 17 수출도 배웠죠. 그리고 조금 전에 14 건빌도 배웠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FAT 1급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이 3가지 유형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게 단촐하다라고 느껴져요. 다양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서는. 자, 그럼 잠깐 쉬시고 저희 이제 7번째 나와져 있는 매출 유형별 분계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